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뜨거운 이슈였죠. 노란봉투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거에 지역 산업계에 어떤 후폭풍을 좀 미칠 것인지 취재하셨습니다. 지역도 예외 없이 노동계와 기업의 반응이 극명하게 좀 갈렸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국회에 있었던 노동계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쳤고요. 그런데 경영자협회는 우려하는 성명서를 곧 발표를 했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예. 이 2조의 경우 이 사용자의 정의가 조금 추가됐어요. 근로개혁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에 고용된 근로자도 실제 지배를 받는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한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조를 보면은 이 단체 교섭 또는 쟁의로 회사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용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여기 이 단체 교섭 항목에서 쟁의 행위 그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노조의 활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노동계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입장을 냈고 벌써 좀 움직임이 나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반신반의 속 기대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 속 기대감. 네, 일단 기대감과 함께 가장 먼저 움직인 노동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예.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거든요. 예. 이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이 원청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이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서 하청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청구 근거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청사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00여 명이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총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광주 전남 지부가 순천에 있거든요. 예. 이 순천 쪽은 150명 가량으로 충남 1,800명과 비교해서 많은 수는 아닌데 이 충남 지부와 함께 우리도 상경투쟁하겠다, 연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기로 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반응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지역 산단의 기업들은 경영 악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좀. 네, 이 석유화학 위기에 따라서 이 정부에게 기업들은 연말까지 NCC 설비를 얼마만큼 감축하겠다라는 이 사업 재편안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예. 이 NCC 설비가 가장 많은 여수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설비가 감축이 되면 그와 연관된 하청 기업 일감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번에 저도 취재기에서 말을 했었었는데 이 롯데케미칼 공정 중단에 따라서 하청업체 계약 종료로 실업자 되신 분 또 라디오 전망대도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도 당시 원청사는 법적으로 이 해당 실업자와의 교섭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이 2조에 따라서 실사용자는 그 하청업체가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 기업 관계자 역시 좀 현재 여수산단 공장 3개가 만약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 이 수많은 인력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또 경영 결정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당장 공장 문을 좀 저희가 닫겠습니다라는 이런 경영 결정에도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공장 문을 닫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회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총에 노동자 몫을 넣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있다고 해도 그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있을 수 있죠. 회사의 중요한 결정마다 이 쟁의 행위가 확산할 것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을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뭐 이제 원청뿐만이 아니고 하청업체도 하청 노동자들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으로 법 시행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어떤 네. 과제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디테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한 예로 이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분이 모호해요. 그래서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현재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구조가 이 하나의 대기업에 하청업체가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청 노조, 하청 노조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러면 교섭을 할 때 이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럼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면 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지역의 반응, 노동계와 기업 각각 좀 말아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령과 규칙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노동자들도 지금 아까 뭐 현대제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다른 하청 노동자들은 이 매뉴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들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좀 시간을 갖자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감 속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취재기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여수랑 거문도를 잇는 뱃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광복절 연휴 직후에 예약이 줄줄이 좀 취소가 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예, 지난 15일 광복절 연휴였잖아요. 거문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수에서 거문도를 가려면 47,000원 정도의 편도 배값이 들어요. 편도가 47,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예. 온 관광객들에 한해서 2만 원을 여수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창 발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15일 현장에서 갑자기 2만 원 지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분들은 이제 원가를 내야 합니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관광객들은 몰랐죠. 예. 그래서 결국 관광객들의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5만 원 정도면은 거문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돈으로는 제주도 가지 하고 많은 분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객선 운항사도 굉장히 당황했겠어요. 네, 일단 여객선 운항사는 시에 남은 예산을 일부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5일이면 광복절 연휴 대목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예산이 끊기면서 이 줄줄이 예약 취소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대목중 벌어진 취소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면서 예. 실제로 400명 정원에서 100명만 배에 타고 300명은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분들이 거문도에 있는 숙소, 식당도 다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문도 주민들까지도 시청에 항의 전화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의 예산 소진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 탑승객은 할인 안 됩니다. 라고 돼버린 건데 그럼 여객선사는 지금 시에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5일 난리가 나고 이 선사와 거문도 주민들은 관광객 반가 문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곧바로 여수시가 사안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서 4억 7천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네, 현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반값 지원이 되고 다시? 있습니다. 그날 그럼 못한 300명은 어떡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명은 사실 이루어질 없었고요.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여수시의 뱃값 지원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고 예상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해왔길래 이렇게 금방 바닥 날 걸 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 사업 이름은 이 여수 거문항로 타 지역 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남도가 올해 1억 1,200만 원
지원을 하면 여수시가 여기에 1억 1,200만 원 해가지고 올해는 한 2억 3천 정도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한 해 3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정도로 예산을 짠 건데 음. 상반기에만 2만 6천 명이 이미 다녀가면서 사실상 여수시는 우리 정말 예상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공고를 낼 때에도 이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휴가철에 예산이 종료될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게 이번 또 처음은 또 아니라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4억 7천만 원 예산 투입은 벌써 2회차입니다. 올해 5월에 이미 예산을 3억 5천을 더 투입을 했었어요. 예. 그때도 예산 없어서 얼른 투입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지니 얼른 투입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반값으로 누군가는 또 원가로 계속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즉흥적인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안 세우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일단 선 반값 지원에 대한 여수시의 정책 기조는 내년 선박람회까지는 일단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6억 원인데 여수 거문도를 잇는 백길에 관광객들을 위한 예산이 또 6억 원이라서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거문도한테만 이렇게 지원해주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거문도니까 여수의 대표 섬이니까 지원은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서 시의원들은 이 인천의 아이패스를 인용을 해서 예. 이 섬 패스를 이용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섬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싸게 하나의 티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광지 가면 이 티켓 사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처럼. 네, 맞습니다. 예. 인천의 아이패스 사업이 꽤 이제 인용이 되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참에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오히려 사업을 더 확대해서 몸집을 키울 건지 아니면 거문도행 예산 지원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선박람회가 지나면 축소시킬 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